안녕하십니까. 지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우형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이번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제 강의를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40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법원 경매가 뭔가, 그 다음에 법원 경매가 우리 투자 생활에 어떻게 유익하게 작용을 하는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좌를 강의는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처해진 어떤 그 상황들을 같이 한번 극복해보자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원 경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원 경매를 도구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한번 극복해 볼까를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지 동영상을 통해서, 지지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제 주된 메시지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욕심을 더 잡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소박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돈 없이 뭐 완전히 없지는 않았겠죠. 돈 없이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가능한가? 그렇죠? 가능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도 이게 늦지 않았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 없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완전히 없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그 강좌 뒤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소액인, 내가 가진 현재 시드머니가 1,000만 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가 있다면 이 강좌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가 이제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것이 해도 늦지 않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뭐 언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기다. 그러면 이 이전에 했던 분들한테도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언제 시작해도 그때가 적기고, 하루라도 미루면 미룰수록 더 그 이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내 돈 안 묶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처한,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뭐 모두부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좀 곤란한데, 저도 경매를 처음 투자할 때는 굉장히 소액으로, 저도 그때 큰 돈을 하고 싶었겠지만 돈이 없어서 굉장히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경매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경험,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오면서 경험했던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론이나, 그렇죠? 이론이나 절차가 중요한데, 이거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시중에 다른 그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투자 이론이나 투자 절차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놓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경매 투자가 철저히 목적으로서, 그렇죠? 목적으로서 우리한테 어떻게 복무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수단이 어떻게 목적에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뭘로 갈까요? 걸어갈까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대학생들 국토순례단 걷는 거 보니까 한 2주면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자전거 타고 갈까요? 이것도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럼 이제 고속버스, 그죠? 한 고속버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차, 뭐 이제 새마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제 KTX. 여긴 새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랫부분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서 김해공항까지 가는 그런 비행기가 여객기가 있을 수 있다 얘기세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한 수단들이지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상황들에 다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다? 돈은 없지만 시간만 많은 사람 걸어가도 돼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뭐 현행법 위반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타게 될 거다 얘기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잘 알 수가 없으세요. 이제 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가 지금 여기 땅 시작해서 적기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경매라는 녀석을 통해서 만약에 불을 한번 축척해서 진짜 말년을 우아하게 한번 살아보자. 우아하게 한번 자식놈들 눈치 안 보고, 며느리들 눈치 안 보고, 우아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자, 그 여러 가지 수단에 뭐 이제 재테크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그죠? 재테크를 따져보자 그러면 뭐 주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드가 있을 수 있고, 월급쟁이 생활도 재테크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부동산 투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하고 이렇게 동일시하세요. 근데 이제 전체 부동산 투자 중에서 경매가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물과 기름이에요. 이 녀석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뿐이지 부동산 투자하고 경매 투자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거를 이제 꼭 바닥에 좀 깔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가 있겠고, 이제 뭐 경매 투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뭐도 한번 넣을까요? 경마도 한번 넣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얘기세요. 수단으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 경매가 이런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현재에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수단의 경매가 어디에 해당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육지로 가면 KTX고요. 비행기로 타고 가면 항공으로 가면 비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이미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출세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강을 회복한다. 그럼 지금 이제 병에 걸려 있다.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걷기도 방법이 있을 거고, 입원해서 진찰 잘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자연치유법을 아니면 또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 조금 덜 수고를 하고 더 높은 효율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데 경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TX의 역할을 하고 이제 비행기에 즐거움을 준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오늘 첫 강의니까 첫 강의에서 뭐 경매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 뒷부분에 가서 실제 뭐 투자라든지 투자 사례들 보면 되는데 경매 이론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경매 이론에는 이제 썩은 사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썩은 사과론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경매에서는 좀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광주리에 어떤 그 사과 상자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세 부류의 사과가 있으세요. 근데 얘는 이제 아주 정상적인 상하지 않는 정상적인 이제 풋사과고
풋사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비사과는 뭐냐면 일부 상환 사과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과는 이제 몽땅 썩은 사과. 몽땅 이제 썩은 사과다. 이런 이제 사과가 세 부리의 사과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일부 상환 사과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상했고, 이 세 번째 사과는 몽땅 썩었어요. 몽땅 썩었다. 이게 이제 아시겠죠? 사과는 뭐다? 사과는 경매 물건이고, 여기 지금 상했다는 이 일부 상했다는 이 상한 부분이 뭐냐면 경매 물건에서 이제 부착되어 있는 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하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하자가 이제 뭐냐면 그 권리상의 하자일 수도 있고 부동산 자체상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 경매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하자다. 사과로 치면 사과 일부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는 이제 썩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 얘기세요. 그러면 어차피 썩은 부분을 먹으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썩은 부분의 일부를. 그러면 어떻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과에 비해서는 상환 사과가 어떨까요? 살 때 구입 가격이 싸다. 경매 물건을 예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물건의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부 상환 사과는 상한 부분을 잘만 도려내면 나머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얘기세요. 대신에 몽땅 썩은 사과는 이건 아시겠잖아요. 뭐하다.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이거는 당초부터 포기해야 될 물건이다. 이제 그 얘기세요. 이게 썩은 사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좌 전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쳐다볼 녀석이 뭐다? 이 하자이지만 치유가 가능한 하자라면,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경매가 우리가 이제 부로 가는, 그렇죠? 뭐 비행기 역할도 할 수 있고 KTX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승차도 한번 해보고 비행기 이제 탑승도 한번 해보자. 경매라는. 그래서 이제 하자는 경매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경매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 물건에서,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라는 결국은 이제 경매 부동산일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에서 하자라는 녀석은 이렇게 있으세요. 어떤 하자가 있냐면,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그죠? 치유할 수 있는 하자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냐면, 치유할 수 이제 없는 하자가 있다. 그러세요. 치유할 수 이제 없는 하자가 있다. 치유할 수 이제 없는 하자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치유할 수 없는 하자라는 건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이런 물건에는 관심을 당초부터 두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건에 하자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서 이 상한 부분 일부만 도려내면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일부 상환 사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두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하자의 물건이 뭐다? 일부 상환 사과의 물건이라면 우리가 그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치유할 수 있는 하자는 어떤 하자냐 그러면은요, 뭐 오늘 첫 강의니까 상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치유할 수 있는 하자는 무슨 하자냐면 부동산 자체의 하자는 우리가 낙찰자가 나중에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얼마든지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치유할 수 없는 하자, 몽땅 썩은 하자는 어떤 거냐면 등기부상의 하자. 그죠? 등기부상의 하자, 이 하자는 어떤 하자냐면 권리상의 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은 이제 응찰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돈 없이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썩은 사과를 활용해서 이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썩은 사과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이걸 약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사과는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선순위 임차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본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이 뭐 3억 원짜리를 얼마에 낙찰받을 수 있냐면 1억 원이면 낙찰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 낙찰받았던 사례들을
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가격 3억 원짜리를 1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공동투자라든지 그렇죠. 공동투자라든지 이제 또 펀드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경락장금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이제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정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를 꼭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좌의 기본 성격이 뭐냐면, 돈 많은 분들한테 더 부자를 만들어주자가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그러니까 그 뒤에 그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또는 3,000만 원으로 시드머니가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소액으로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 강좌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 도구라는 것들이 결국은 뭐다? 비행기일 수 있고 이제 KTX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그럼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는가에 대해 좀 살펴보자.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는가라고 살펴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경매 투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우리 부를 이루는데 유리하다. 무슨 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을 따져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라고요, 프라이스라고 보고, 여기 이제 시간이라고 한번 따져봐 주세요. 따져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가격 커브입니다. 어떻게 가격 커브를 그릴 수 있냐면 이 빨간 부분이 뭐냐면 이 녀석을 이제 장기 추세선이라고 추세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그럼 이제 이 하얀 녀석은 하얀 곡선은 이제 단기 추세선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먼저 주식 공부, 경제학 공부 많이 해봐서 사이클에 대해서 아실 거 아닌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장기 사이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은 이렇지만 장기 사이클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단기 커브는 대체적으로 한 5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년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에 있을 때는 가격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랑기잖아요. 화랑기여서 여기가 이제 화랑기의 고점,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서 침체기로 가서 침체기에서 저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오를 때는 어떻게? 오를 때는 왕창 올라요. 그리고 내릴 때는 조금 내려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1만큼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 있어요. 실감이 안 나시면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변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경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차라리 뭐 빌라도 좋고 다세대도 좋고 조그만 소형주택 연립이라도 하나 낙찰 받아 놓았으면 그때 낙찰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이 3분의 1도 안 돼요. 송파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년, 2000년, 2001년 이때 낙찰된 그 낙찰 사례를 보면 대지지분 10평에 건평 20평짜리 지상의 빌라나 연립이 대체적으로 4,500만 원에서 5,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전세 가격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가잖아요. 그 얘기세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 사이클 그려보자 그러면 가격 상승이 요만큼 있으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우리가 이 동영상을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이 상승 커브에 있을 수도 있고 장기 추세선에서 이제 하강 커브일 수도 있고 장기 추세선 아래 내려가서 침체기일 수도 있고 다시 장기 추세선을 향해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회복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다? 결국 흔들리면서 어떻게 하더라? 가격이 오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좀 기억을 한번 하셔서 지금 투자를 해도 지금 시작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그 강좌 제목에도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내 종잣돈은, 그죠? 내 종잣돈은 얼마가 있어야, 그죠? 얼마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았는가가 이제 궁금하시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내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굉장히 이제 궁금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좌 제목을 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으로도 경매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른 생각하실 때 그러세요. 아니 2,000만 원이면 지금 뭐 강북에 뭐 뉴타운 지역에 땅 한 평 사기도 어려운데, 그죠? 매매로 지금 대지지분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땅 한 평 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2,000만 원 가지고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000만 원 전후. 이러면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야, 우리를 너무 깔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경매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서 보면 이렇게 시드머니가 이 정도 규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한 5,000만 원 전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까지가 전체 자금금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세요.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5,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물건까지 낙찰이 가능할까? 그러면 감정가격 한 3억 원짜리도 얼마든지 낙찰이 가능하세요. 아까 이제 그런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선순위 임차인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경락장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공동 투자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일부 하자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매 시장에서, 경매판에서 종잣돈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다. 뭐다? 매매 시장에서,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 시장하고 이제 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판에서 5천만 원이면 명함내 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면 겨우 진짜 강북에 뉴타운 지역에 빌라 2평 값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매를 활용을 하면, 경매라는 녀석을 활용을 하면 5천만 원이면 번듯한 내 집 마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정가격 얼마짜리? 3억 원 이상짜리도 얼마든지 5천만 원 전후만 있으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1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억에서 한 3억 원, 그 다음에 한 5억 원, 뭐 10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경매 시장에서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세요. 굉장히 이제 큰 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규모 자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현실을 한번 뚫어볼 수 있는가가 이 강좌에 이제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권리 분석이 어떻고 물건 분석이 어떻고 뭐 경제적인 수익률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본 강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큰 돈 없이 내 돈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드머니가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 투자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 40강 전체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훌륭한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이제 마련해 보았고요. 아무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대단히 이제 즐겁고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